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에어버스터입니다. 이 게임을 기억하신다면 두 번째 스테이지가 가장 기억에 남을 텐데요. 그럼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비행기 디자인 굉장히 잘 뽑아냈습니다. 1P는 빨간색, 2P는 노란색. 혼자 할 때 2P 쪽에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게임의 시작은 해변가의 도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1990년 카네코에서 만들었고요, 남코에서 유통을 맡았습니다. 버튼은 원 버튼을 사용합니다. 심플해서 완전히 마음에 들고요. 게임 속 배경의 건물을 보시면은 굉장히 고층 빌딩이죠. 모양도 독특합니다. 그 독특한 건물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요, 오른쪽의 건물은 샤프전자에서 만든 개인용 컴퓨터 X68000,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 최초 CD롬이 표준 장착된 32비트 컴퓨터입니다. 후지츠에서 만들었고요. 게임은 카네코에서 만들었고 남코에서 유통을 했는데, 배경에는 뜬금없이 아무 관계없는 컴퓨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X68000은 87년도에 나왔고요, FM 타운즈는 89년도에 나왔는데, 게임을 만든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가 그 PC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PC라서 게임에 건물 디자인으로 넣은 게 아닐까. 호가미의 뇌피셜을 한번 가동해 봅니다. 에어버스터, 이 게임은 그 당시 다른 게임들보다 그래픽도 좋았고요, 사운드도 세련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락실에서 꽤나 인기 좋았고요, 오랫동안 장수한 슈팅 게임 중에 하나였죠. 알파벳 S를 먹으면 사이드에 장착되는 이름은 사이드 어태커,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옵션 파츠인데요, 공격 판정이 있어서 적에 부딪히면은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총알도 없애주면 좋은데 아쉽게도 총알은 없애주질 못하더라고요. 지금 장착한 사이드 어태커, 이 옵션은 우리들이 굉장히 사랑한 보조무기였죠. 적들만 없었으면은 파란 하늘이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였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레이저 공격을 한 후에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모든 건물들은 다 파괴가 됐고요, 그와 동시에 거대한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스테이지마다 이런 특색 있는 연출이 이 게임의 맛을 한껏 살려줍니다. 붉은색 하늘이 보스전에 임하는 마음 자세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오늘 단어 표현이 조금 평소와 다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는 거죠. AI를 이용해서 단어 선택하고, 그런 거 귀찮아서 저는 못합니다. 그 당시 게임할 때 소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리뷰를 하기 때문에요, 같이 플레이를 즐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역시 첫판 보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갔죠. 이 게임의 최고 하이라이트 하면은 두 번째 스테이지라는 거를 다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무기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무난한 옵션은 지금 장착한 사이드 어태커죠. 평일날에는 이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들 1인용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2인용을 하는 친구들 굉장히 자주 봤던 슈팅 게임이었고요, 저 역시 2인용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정 파괴가 일어나죠. 하늘색 B 아이템 범퍼가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필수죠. 그런데 보신 것처럼 2인용을 해도 하단에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면 한 명은 먹고 한 명은 실력으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인용 할 때 사이좋게 나눠 먹느냐? 대부분은 먼저 가서 먹으려고 싸우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복불복이었어요. 범퍼 먹은 친구는 아주 편안하게 이 구역을 지나가고요, 못 먹은 친구는 바짝 긴장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즐겁게 본 기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2인용을 할 때 그렇게 우정 파괴가 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즐거웠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적들이 총알을 엄청 쏴댑니다. 총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화면 상단에 게이지가 가득 차잖아요. 그때 버튼을 떼면은 화면이 번쩍거리면서 내구력이 약한 한 방짜리 잡졸들은 순간 사라지죠. 총알도 같이 없애줍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버스터 플래시라고 하고요. 2인용을 할 때 호흡이 안 맞는 친구랑 하면은 버스터 플래시를 둘이 비슷한 타이밍에 쏘게 되죠. 그러면 서로 짜증을 냅니다. 왜 이 타이밍에 네가 쓰냐고. 본인도 썼으면서. 첫 번째 고속 구간을 어떻게든 살아남았는데 이제 더욱더 어려운 두 번째 고속 구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범퍼를 못 먹었습니다. 많이 한 사람들은 범퍼 없이 이 구간도 살아날 때도 있는데요. 살아날 확률은 한 40% 정도 아니면 30%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범퍼가 나오는 위치는 랜덤이 아니고요. 항상 똑같습니다. 외우면 되는데 그 당시 긴장감에 알아도 잘 못 먹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구간도 여기까지는 잘 살아 들어왔죠. 이제 마의 구간입니다. 위 아래 여기가 이제 죽음의 구간이죠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 되돌아가서 보면은요, 화면 아랫부분에 출구 표시가 있으면서 일본어가 써 있습니다. 모르는 일본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저기에 글자가 써 있는지도 모르고 이 부분을 지나갔거든요. 우리말로 보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어로 오츠카레 사마. 발음 괜찮나요? 네, 그렇게 써 있었던 거였죠. 어려운 부분을 힘겹게 통과했다는 거를 제작사에서도 아는지 저 글귀가 약간의 위안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레이싱 게임 같은 고속화 구간, 이 게임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죠. 그 구간을 지나서 두 번째 보스를 만났는데 어렵지 않게 클리어했습니다. 이야, 보셨나요? 스테이지 클리어해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때 버스터 플래시를 딱 맞춰서 사용하면 이렇게 하얗게 돼서 지나가죠. 저렇게 클리어하려고 노력 안 하셨나요? 세 번째 스테이지는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구간입니다. 보기 드문 대각선 위로 스크롤되는 게임의 장면이고요. 우리에게 아이템을 주는 저 노란색 비행선의 이름은 건배치라고 합니다. 파워업이 들어있는 종류가 있고요. 서브샷만 들어있는 건배치가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원래 이번 플레이에서는 파워업을 2단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더 먹어가지고요, 그냥 풀업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파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파워업을 하면은 적들도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었네요. 얘네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부딪혀서 목숨 하나를 잃을 때가 있었죠. 우리가 파워업을 하면 할수록 적들도 같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총알도 더 많이 쏘고요. 플러스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본 무기일 때는 총알의 연사가 이렇게 빠른데요, 파워업을 할수록 연사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2단계나 3단계까지 파워업을 하시는데요, 저는 하나만 먹고서 이렇게 2발의 총알만 발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 더 파워업 하는 것보다 연사도 빠르고 난이도도 좀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이 게임에서 파워업보다 연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적이 쏘는 총알 중에 우리 총알로 없앨 수 있는 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연사가 정말 중요한데 파워업을 해서 연사가 떨어지면은 적 탄환을 못 없앨 때 정말 답답합니다. 보시는 것보다 직접 플레이를 하시면은 체감이 확 됩니다. 파란색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제 대기를 뚫고 우주로 나왔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RPG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레벨 1이나 레벨 2 때 적들 사냥 쉽게 하죠. 편하게 합니다. 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레벨이 낮으면 적들도 레벨이 낮기 때문에 하수들끼리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만큼 풀 파워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뒤로 총알을 발사하고 있죠. R, 이름은 리어건이라고 합니다. 연사 속도도 빠르고요. 위력도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총알만 안 나갈 뿐이죠. 아무튼 리어건 이번 스테이지에서 잘 사용했고요.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위아래로 3개씩 커다란 구슬이 나와서 우리에게 레이저를 쏘죠. 구슬 6개를 다 처리하지 않고요. 1개는 남겨둡니다. 그러면은 보스 공략이 쉬워집니다. 6개의 구슬을 다 없애면은 갑자기 껍데기가 날아가면서 녀석이 화를 내거든요. 레이저를 마구 쏘아댑니다. 그 난이도보다는 지금의 난이도가 할만하다는 거고요. 껍데기를 날리면서 나 화났어 라는 듯이 배경음악도 바뀌거든요. 어느 정도 에너지를 뺀 다음에 나머지 구슬 하나마저 없애버리겠습니다. 보스의 몸통을 보면 MLM이라고 써있죠. 그거는 다음 스테이지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나머지 구슬 하나 없애니까 음악이 바뀌었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다 빼놨기 때문에 쉽게 처리했습니다. 안녕. 이번 스테이지의 제목 보셨죠? 중력을 벗어나. 네, 이번 스테이지는 우리 비행기가 고정이 안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그 방향으로 무중력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듯이 계속 이동을 합니다. 컨트롤이 정말 어렵죠. 빙판 위에 있는 것처럼 가던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니까요. 끊임없이 조이스틱을 움직여줘야지 됩니다. 여기까지 한 마리도 안 죽고 왔다면은 적의 총알이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빠르거든요. 제가 아까 한 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총알이 많이 느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다이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한 마리 목숨 잃었다고 아까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또 플레이가 편해지니까요. 좀 늦었지만 게임의 스토리 궁금하시죠? 이 게임의 배경은 서기 2030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구는 굉장히 평화로웠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놈들이 침략을 해온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MLM. 아까 제가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 몸에 알파벳이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메가 로드 마스터즈입니다. 그들은 기술력을 이용해서 모든 몸을 기계로 바꾸어 버렸고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얻자 유기물로 이루어진 지구인들을 말살해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구 침략을 하게 된 겁니다. 힘없는 지구인들 이렇게 멸망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은 한 명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K 다케다. 그 남자는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서양의 어느 외딴 섬으로 일찌감치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친구 몇몇들하고 옮겨다니면서 블래스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블래스터 시스템은 인간이 가진 특수한 정신파를 증폭시켜가지고 물질의 원소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마침맞게 그 블래스터 시스템을 탑재한 2대의 슈퍼 머신이 완성이 된 겁니다. 각각 다케다의 특수한 훈련을 받은 딸과 아들이 이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MLM을 쓰러뜨리려 출격을 한 겁니다. 게임 시작할 때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곳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잖아요. 그 항공모함 같은 비행선의 이름은 블래스터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1P 이 기체의 탑승자는 딸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2P 비행기 기체가 아들이고요.
이렇게 이 게임의 구체적인 스토리 설정은요, 이 게임이 가정용으로 이식되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오락실에 있을 때는 그런 설정이 없었다고 하네요. 타케다시 가족과 친구들 사진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아가씨가 우리가 플레이하는 기체에 탑승하고 있고요. 노란색 자켓이 EP 아들입니다. 아이고, 피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또 목숨 하나를 잃었네요. 철퇴같이 빙빙빙 돌리면서 공격을 하죠. 이 공격은 5번을 합니다. 횟수만 알고 피하면은 그래도 마음이 가벼워지죠. 한 마리 잃은 게 조금 아쉽네요. 5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보통 게임들은 스테이지 1, 2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 게임은 스테이지를 페이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스테이지와 페이지의 차이점이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스테이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각 판을 나누는 걸 스테이지라고 하면 되고요. 페이지는 전략적인 요소가 필요한 그런 게임에서 페이지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주로 턴제 RPG라던가 아니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페이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만든 제작사의 의도는 이 게임을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게임에 등장하는 아이템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각 구간, 각 스테이지에 맞게 아이템의 종류를 잘 사용하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2인용을 해도 범퍼 아이템을 하나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잘 계획을 세워서 돌파하라는 그런 의미를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우정 파괴가 됐죠. 그리고 버스터 플래시도 우리가 누르고 있는 동안은 총알의 연사가 안 되잖아요. 알맞은 상황에 적절하게 잘 사용해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중력은 지금도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 나타나는 건물에 부딪혀도 우리는 목숨을 잃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화면의 반을 건물 같은 것들이 가리고 있죠. 우리 움직임에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6방향으로 나가는 서브샷의 이름은 6웨이, 6웨이입니다. 연사가 안되고 총알이 6방향으로 밖에 안 나가지만요, 한 발 한 발의 위력은 높습니다. 지금 5번째 스테이지 진행 중이고요. 여기는 적 기지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기지 내부에 처음으로 마주친 보스 같은 녀석, 문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녀석을 없애면은 우리를 지금까지 컨트롤을 어렵게 만들었던 중력이 사라집니다. 총알이 느리게 날라오니까 어렵지 않게 처리했죠. 지금 터지고 있는 장면에 우리가 부딪히면 목숨 잃습니다. 클리어했다고 무심히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제 진짜 이번 스테이지 보스가 등장을 합니다. 스크롤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 보스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건물들 같은 걸로 막혀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총알도 피해야 되고 보스도 상대해야지 되고요. 화면 상단에서 초코볼 같은 총알이 떨어져서 정신없는데, 거기다가 이 녹색 총알들은 버스터 플래시로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럴 땐 방법은 하나, 이렇게 목숨을 하나 잃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발모가지 끝까지 발악을 하는군요. 스크롤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6번째 스테이지고요. 스테이지 제목 보셨죠? 죽음의 서커스랍니다.
제목 그대로 이번 스테이지는 적의 총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서커스 하듯이 건물 사이사이를 잘 피해 다녀야지 되거든요. 이따 블럭을 마구 피하는 장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워가 높을수록 점수를 많이 줍니다. 하이스코어를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파워업을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아까운 플래시 한번 터뜨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죽음의 서커스가 시작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게임은 스피드업 아이템이 없잖아요. 이번 스테이지는 우리 비행기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적의 미사일은 굉장히 수도 많은데 벽을 뚫고 오죠. 우리는 뚫지도 못하는데. 파업을 하고 있죠. 조금 있다가 점수를 많이 먹으려고 파워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와, 이거 여기가 어렵습니다. 미사일을 너무 많이 쏴대가지고 어렵게 파워업을 해놨는데 파워업을 한 이유는요, 여기 때문입니다. 저 노란색 벽돌을 공격을 하면은 점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파워업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파워업을 하고 총알을 쏘니까 확실히 점수가 더 빨리 들어오죠. 화면 아래에 보너스 아이템이 있습니다. 저걸 먹느냐 마느냐 고민을 할 틈이 없습니다. 일단 먹고 봅니다. 가자! 결국 이런 엔딩을 맞이하는군요. 먹고 죽어서 때깔 좀 나아졌나요? 의미가 없습니다. 왠지 손해본 기분이 듭니다. 자, 이대로 끝판. 아이고, 언제 보너스 받았지? 또 보너스를 받았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대로 끝판까지 갑니다. 이래서 점수 보너스도 무시를 못한다니까요. 이 게임이 그래도 점수 보너스도 있고요, 보너스 아이템도 있고, 나름대로 게이머 친화적인 게임입니다. 잘 만들었네요. 서커스 고개 비행 구간을 지나와서 정말 적 기지 내부에 들어왔나 봅니다. 분위기 자체도 적 기지 메인인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파란색의 배경 화면입니다. 원래 여기서 배경음악이 나와야지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최후의 보스전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이템 하나 챙겨주고요. 이 게임 마지막 제가 선택한 서브 무기는요, M 녹색입니다. 보스가 등장할 때 이 소리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들려드렸죠. 보스가 등장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동물로 치면은 포효를 한다고 할까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끝판 보스의 포효하는 소리입니다. 지구에 있을 때도, 그리고 게임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이 보스의 포효하는 소리는 게임에서 계속 울려 퍼졌던 거죠. 최종 보스도 원래는 100% 기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체였을 때 울부짖던 그 소리를 잊지 않고 기계가 돼서도 내고 있는 거죠. 신음소리를 내며 최종 보스가 쓰러졌습니다. 자, 이제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게임은 엔딩이 그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글자만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PC 엔진으로 이식할 때 약간 엔딩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그림이 PC 엔진 버전의 엔딩입니다. 네, 저렇게 파괴되는 기지를 나와서 우주를 날아가는 이 그림이 있고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면은 저 멀리 지구가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락실 버전은 이런 그림도 없어서 허전했는데 있는 게 그래도 낫죠. 그리고 2회차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말이죠. 끝판 깨면 바로 이름을 새기고 의자에서 일어나야지 됩니다. 하지만 이름을 다 새기고 나면은요, 영어가 나옵니다. How high can you get? 이 문구는요, 81년도 닌텐도의 동킹콩 게임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에어버스터, 이 게임은 스테이지 구분을 페이지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1983년도에 나온 마리오 브라더스에서도 페이지로 스테이지 구분을 합니다. 닌텐도에 대한 찬사라고 하네요. 그럼 제가 앞에서 이 게임이 페이지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건 뭐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카네코가 PC 엔진으로 개발을 담당한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스타페로죠. 8번째 스테이지에 이 게임의 2번째 스테이지 고속 스크롤 영역을 패러디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세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 보신 분들은 이 다음 장면 못 보시는 겁니다. 스타페로전은 여기까지 고속 스크롤 부분이었고요, 에어버스터 PC 엔진으로도 이식이 됐거든요. 2번째 스테이지 고속화가 되는 부분에 음악도 다르고 스테이지 구성도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